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안녕하세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다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겨울 같던 3월을 지나 비 내리던 4월, 축제 같던 5월도 가고 벌써 6월이 왔어요. 6월은 우리에게 종강의 달이죠. 학기가 시작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강이라니. 다들 마무리 잘 하고 계시나요? 요즘 들어서 이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10대 때는 시간이 시속 10km로 흘러가고 20대 때는 20km로 흘러가고 30대 때는 30km, 40대 때는 40km로 점점 빠르게 흘러간다고. 사실 믿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정말 실감합니다. 지금도 벌써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더 빠르게 느껴질지 조금 겁이 나기도 해요. 이렇게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도 벌써 마지막 회까지 왔어요. 첫 화 샤넬을 시작으로 아르마니,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앙드레겐 선생님과 버버리, 디올까지 여지껏 했던 브랜드들이 머릿속에서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생각날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 화까지 힘차게 달려볼까요? 먼저 노래부터 듣고 올게요. 날씨가 점점 여름에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한여름밤의 여유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더 필름의 스며든 밤 듣고 올게요. 이제는 명품 브랜드를 넘어서 명품 기업이 된 브랜드. 세계 매출 3위 거대 기업. 우리 프로그램 제목의 핵심. 최초로 나일론백을 만든 브랜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마지막 화 프라다와 함께합니다. 옛날에 여행을 좋아하는 한 이탈리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오 프라다. 그는 여행 중 진귀한 물건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질 좋고 희귀한 가죽, 다양한 소재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여행을 다녀온 뒤 그는 가방 가게를 하나 개업하기로 하고 동생과 함께 수입산 가죽 제품과 트렁크, 여성용 핸드백 같은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한편 그는 남성 우월주의가 박혀있는 집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딸이 사업에 참견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업은 철저히 남자들 위주로 굴러가고 있었지요. 사실 그의 브랜드는 세계전쟁이 끝난 직후 크게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탈리아 왕실에 가방을 납품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위기가 찾아왔고 이후 거대 명품 기업들의 사이에서 프라다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마리오 프라다의 딸이 사업을 물려받으며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성 우월적인 가정에서 어떻게 딸이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마리오 프라다의 아들들이 모두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프라다는 거대 명품들 사이에서 크게 위력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모든 아들들은 브랜드를 물려받기 거절합니다. 대신 마리오 프라다의 두 딸 난다 프라다와 루이자 프라다가 이 브랜드를 상속받을 것을 자청하지요. 그리고 한 세대를 지나 프라다는 루이자 프라다의 딸 미우치아 프라다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전형적인 부잣집 온실 속의 화초에서 자란 딸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독실한 크리스천 가문이기도 했지요. 그 탓에 그녀는 조금 엄격하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 루이자 프라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술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했던 미우치아 프라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녀는 차선으로 그녀의 두 번째 관심 분야인 정치학과로 진학해요. 공산주의와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공산단원으로서 자신의 열정을 바치지만 동시에 부잣집 교수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가득한 청춘을 보내죠. 시간은 흘러 미우치아 프라다는 이런 혼란을 가슴에 안은 채 가업을 물려받고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것을 다짐하지요. 어머니에 이어 사업을 이어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77년 국제 가죽 박람회에 방문한 미우치아 프라다는 프라다의 가방을 똑같이 카피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뻔뻔한 반응 속에서 뛰어난 사업 능력을 알아챈 그녀는 동업을 제안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파트리치오 베르텔리. 17살 때부터 가죽 사업을 시작한 타고난 사업가였어요. 이 둘의 만남은 브랜드 프라다의 인생에 신의 한 수가 되죠. 베르텔리와의 동업 이후 직접 디자인 전선에 뛰어든 미우치아 프라다는 가죽을 대신할 수 있는 더 가볍고 관리가 쉬우면서 독특한 소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녀의 할아버지가 가방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나일론 소재를 발견, 무작정 제품의 이천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청개구리 기질이 다분한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렇게 1979년 나일론 백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프라다는 이 백팩에 대한 광고도 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는 마냥 생소하고 가죽도 아닌 제품이 비싸기까지 하니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지요. 특히 당시 화려한 가죽 가방들 사이에서 거무죽죽한 나일론 가방은 더더욱 매력을 어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우치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나일론 백이 대히트를 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고 6년 뒤 출시된 나일론 토트백은 프라다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미우치아와 그녀의 남편 베르텔리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미우치아는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완벽주의자로 그녀는 매 컬렉션이 있을 때마다 피날레에서 단 5초 동안 그것도 얼굴만 내민 채 인사를 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남편 베르텔리는 불같은 성미로 패션가의 정평이 나 있다고 해요. 다혈질의 욱하는 성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곤 했는데 사업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의 성미가 프라다의 성공에 밑받침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프라다를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거죠. 이후 프라다의 성장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미우치아와 베르텔리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프라다를 성장시켰고 그들은 완벽한 사업 파트너에서 완벽한 연인, 완벽한 부부로 발전하게 되죠. 이 둘은 서로의 성격을 보완해가며 가방에서 의류, 신발을 넘어 이제는 건축까지 완벽한 기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서 패션이 의류에 국한된다는 통념을 벗어나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프라다.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학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하면서 패션도 패션이지만 각 브랜드 설립자들의 역사를 볼 수 있어서 더 새로운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기능성 없이 비싼 가방, 옷, 브랜드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편하게 쓰고 있는 백팩이나 소재의 원조였고, 오랜 시간 동안 파생되어 내려오면서 그들은 명품이 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명품이 괜히 명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난 한 학기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JBS는 앞으로도 유익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작 진행의 박소민,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 다들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안녕.